집에서 압출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주변 부위까지 소독을 좀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큰 문제를 일으키지만 않으면 저는 굳이 짜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녕하세요. 피부는 오늘도 맑음의 피부과 전문의 조홍기 이강모. 김건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래서 얼굴이 좀 번들번들하기도 하고 땀도 많이 나고 가끔은 붉어지기도 하고 가렵기도 한데, 오늘은 피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코나 나비존 그리고 턱 이런 데 꽉 차 있는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그리고 피지 찌꺼기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압출을 해주는 게 좋은 건지, 그리고 압출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되는 건지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오시면 피지 압출 하라고 말씀드리나요? 집에서 하라고 하지는 않고요. 이제 병원에서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저는 피지 압출을 할 때 중요한 게 일단 소독된 환경에서 감염을 시키지 않아야 되고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구멍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압출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올 구멍이 없는데 그냥 힘으로 짜버리면 피부가 터져 나오면서 이제 흉터나 자국을 더 많이 만들게 되고요. 소독이 안 된 상태에서 손을 짜버리면 감염이 돼서 더 커지는 경우가 종종 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지 자체는 뭐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거고, 누구나 보면은 이제 모공 안에 피지가 쌓여있기 마련이거든요. 큰 문제를 일으키지만 않으면 저는 굳이 짜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보통 여드름 환자분들이나 아니면은 화이트헤드를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서 이제 염증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모공 안에 피지가 많이 차 있는 상태가 오래되면 이제 모공이 넓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피부과 와서 얼굴 보여주시고 상담 받고, 이제 필요한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피부과 안에서 소독된 장비들로 압출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압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2차적인 감염을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지가 배출될 공간을 만들어준 뒤에 압출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압출을 해드립니다. CO2 레이저를 이용해서 모공 위쪽에 있는 딱지나 노폐물들을 먼저 약간 태워서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압출기로 압출을 해주면 훨씬 붉은 느낌도 적고 환자분들 만족도도 훨씬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환자분들께 피지 정리라는 것은 마치 창틀 청소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한번 정리를 해도 우리 몸에는 피지선이 엄연히 존재를 하고 끊임없이 피지 분비가 되기 때문에 결국 또 피지가 막히고 화이트헤드, 블랙헤드들이 또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 또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압출이나 피지 관리가 필요하게 되는데, 얼마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처음 오시는 경우에는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지가 다시 생긴다거나 할 때 자주 생기는 분들은 일주 간격으로 유지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좋은 상태가 오래 유지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2주나 3주 간격으로 오셔서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피지 같은 경우는 학생분들이 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장기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3주 간격으로 일단 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호르몬 스트레스 영향이 있을 때는 조금 당겨서, 그리고 컨디션 좋고 잠 잘 자고 그럴 때는 이제 좀 더 뛰어서 오시면은 이제 장기전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압출할 때 또 아무리 병원에서 압출을 해도 2, 3일 정도는 붉어지잖아요. 그럴 때 혹시 함께 해드리는 어떤 시술이나 아니면 처방 같은 게 있나요? 피지 압출 같은 경우는 여드름 환자분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압출하고 나서 다른 관리하지 않으시면은 상처가 난 자리에 다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이제 바르는 이제 항생제 종류나 외영제 같은 걸 같이 처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드름 전용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극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있어서, 저는 보통 이제 피지 정리를 하고 나서는 일반 상처에 쓰는 항생제 연고를 처방을 해드릴 때가 있고요. 재생크림을 또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레이저하고 나서 혹은 점 빼고 나서 사용하는 그런 재생크림을 발랐을 때 피지 압출하고 나서 발생하는 붉은 자국이 많이 줄어드는 느낌이 있고 환자분들도 되게 편해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진료 볼 때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짜고 나면은 모공이 너무 넓어지는 거 아니냐, 흉터처럼 더 확장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모공이라는 건 우리 피지가 배출되는 통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 피지가 너무 많이 차 있으면 결국은 모공이 확장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에 뻐끔뻐끔하게 모공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결국 피지가 저는 제거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피지가 꽉 끼어 있으면 모공이 계속 넓어진 상태가 유지가
분비가 되게 되고 거기에 염증이나 여러 가지 이상 반응들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모공이 딱딱해지면서 나중에 피지가 사라지고 나서도 그 탄력성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장된 채로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피부에 무리가 가지 않거나 전반적으로 붉은 염증이나 상처를 만들지 않는 선에서 안전하게 압출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모공 확장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블랙헤드도 있고 화이트헤드 그리고 또 염증성 여드름 그런 것들 구분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보통 구분하시나요? 피지가 나오다가 좀 아래쪽에서 막혀 있으면은 그 위에 피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화이트헤드가 되는 거고요. 그게 나와서 끝에 막혀 있으면은 산화가 돼서 블랙헤드가 되는 거고, 걔네가 막혀 있어도 피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걔들이 그냥 쌓이게 돼요. 그럼 커지게 되는 게 이제 염증성 여드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염증성 여드름을 잘 짜지 못하고 손으로 잘못 건드리면 겉으로 터져 나오지 말고 안으로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심한 염증 여드름이 되는 거고, 그런 애들은 추후에 이제 모공이나 흉터를 좀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피지 정리를 할 때 병원에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근데 모든 분들이 매번 병원에 오실 수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정 안 되는 상황에서 집에서 피지를 정리하게 된다 그러면 좀 몇 가지 주의해야 될 만한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손톱으로 이렇게 좀 뜯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위에 피부가 손상이 되면은 결국은 이제 진피층이 노출이 되고 붉은 흉터가 생기기 때문에 손톱으로 뜯는 거는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일반 약국에만 가도 알코올 수압 같은 소독할 수 있는 제품들도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압출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주변 부위까지 소독을 좀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인터넷이나 뷰티샵 같은 데 가도 압출기를 많이 판매를 해요. 그런 압출기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좀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면봉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소독되지가 않는 압출기 같은 거는 감염의 온상이죠. 이제 거기에 계속 균들이 자라게 되고 그걸 여기저기 퍼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일회용 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압출기 자체도 이제 표면이 좀 날카로운 경우가 있어서 잘못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긁히고 살점이 뜯겨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압출기 사용보다는 이제 일회용 면봉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피지도 보통은 완전히 짜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압출기 같은 경우는 보통 겉에만 살짝 제거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은 면봉으로 아래쪽부터 깊게 눌러서 안에 있는 전체적인 피지를 제거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내원해 주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는 게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유분감이 많아서 어떤 걸 먹으면 안 되냐, 어떤 걸 먹으면 좋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피지량은 생각보다 음식의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안 되냐,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기름진 음식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당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너무 단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이 IGF-1이라고 하는 이 인슐린 성장인자가 분비가 되고, 그 호르몬이 피지량을 아주 조금이지만 자극시키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한테 초콜릿은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는 음식을 제한하지는 않는 편인데요. 이제 피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거 먹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하면 스트레스를 더 받아서 더 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스트레스 안 받게 먹는 걸 추천을 드리는 편이긴 한데, 뭘 먹었을 때 나쁘면 그거는 먹지 말라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피지 조절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 하나를 꼽는다면 건 원장님은 어떤 걸 생각하세요? 저는 잘 자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평온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지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악화시킬 수 있는 거를 일단 피하는 거니까, 너무 과도한 세안이나 피부 건조감을 유발할 수 있는 거를 자제하고 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모공 관리는 얼마나 안전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붉어지지 않고 흉터를 남기지 않는 안전한 피지 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집에서 어떻게 관리하시건 병원에서 어떻게 관리하시건 정기적이고 꾸준하게, 너무 지치지 않게 할 수 있는 관리법을 선택하셔서 관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병원에 바쁘시더라도 잠깐이라도 방문해 주셔서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을 해주시면 보다 더 정확하게 알맞은 피부 관리 방법을 소개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피부 오늘도 맑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